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는 다시 민간인을 목표로 한 공격이 자행됐습니다. 공포로 얼룩진 도심에는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했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핵 억지 훈련에 돌입하면서 유럽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부 뉴스룸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먼저 키이우에서 발생한 자폭 드론 공격 속보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이었죠. 출근을 앞둔 키이우 도심 다시 불바다가 됐습니다. 아침 6시 반을 조금 지나서요. 공습경보가 울린 뒤에 러시아의 자폭 드론으로 추정되는 공격 4차례 있었습니다. 예. 앞서 1시간 전쯤에는 동북부 수미주의 변전소에서도요. 러시아가 쏜 로켓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이 두 공격으로 지금까지 모두 8명의 민간인이 숨졌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숨진 사람 가운데는 임신 6개월의 여성 등 젊은 부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이번 공격 테러라고 비난하면서요. 러시아를 이제 모든 국제구조에서 퇴출하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전투기가 아파트 단지에 추락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고요. 추락 사고가 난 데는요. 예이스크라는 인구 9만 명의 항구 도시예요. 예. 우리가 잘 아는 곳이죠. 우크라이나의 마리우폴에서요. 직선으로 바다를 건너서 한 7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러시아의 첨단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수호이 34기가 이륙 직후에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전투기가 추락한 곳이 바로 이 아파트 단지였어요. 예. 또 또 추락 뒤에 9층짜리 건물에서 지금 보이시죠? 불이 붙으면서 저렇게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현지 보도를 모아보면 적어도 4명 숨지고 6명 실종됐다는데요. 피해 규모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훈련 비행을 하려고 이륙하려다 엔진에서 불이 나면서 추락하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인데요. 군 조사관들은요, 일부러 낸 사고일 수도 있다고 보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 전투기는 러시아 조종사 2명인데요. 추락 전에 탈출했습니다. 그렇군요. 전장의 상황은 이렇게 불안불안한데 나토는 오늘부터 핵 억지 연습에 돌입했죠? 나토는 해마다 해오던 훈련이란 걸 강조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 입에서 핵 사용이란 말이 서슴지 않게 나오고 있는 지금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걸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없다고 봐야겠죠. 전술, 핵폭탄, 운용 작전까지 한다는 이번 연합훈련인데요. 이걸 통해서 나토는 지금의 전쟁 국면에 서방에 우리 군사적 결속력 있다 이런 거 과시하고요. 러시아를 향해선 지금 우리가 하는 훈련 잘 봐라 하는 이런 경고 메시지가 더 강할 겁니다. 올해 핵 억지 연습 훈련에는요. 스테드 패스트, 눈이란 이름이 붙어 있어요. 예. 벨기에가 주관하고요. 나토 회원국 14개 나라가 참여하는데 오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미국은 이번 훈련의 전략 폭격기 B-52 화면에서 보고 계시죠? 포함해서 모두 60여 대의 최정예 전력 파견을 했습니다. 훈련은 북해 하늘에서 하는데요. 실탄 사용하지 않고요. 훈련 장면도 일단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요. 나토와는 이런 훈련과는 별도로 오늘 외교장관 회의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군사 훈련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 변화로 보이죠? 예. 자, 지금처럼 서방과 러시아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면 러시아가 잠가놓은 가스관을 쉽게 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에너지 비상이 걸린 유럽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눈앞의 현실에 세계를 선도했던 유럽의 환경정책이 지금 후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먼저 올해 말까지 탈원전을 약속했던 가장 앞선 나라 바로 독일 아닙니까? 독일이 약속 접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원자력 발전소 가동하기로 한 겁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직접 내린 결정이에요. 이런 결정에 대해서 독일 재무장관 이런 말 했습니다. 올겨울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모든 능력을 동원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다. 예. 이번에 총리가 내린 명령 결정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숄츠 행정부는 총리가 소속한 제1당 사회민주당이죠. 그리고 녹색당, 자민당이 함께 꾸린 연립정부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가장 고통스러운 건 바로 녹색당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부족 현상 우려가 미국에까지 번졌다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요. 미국 북동부 대서양 연안 그러니까 뉴 잉글랜드 지역의 겨울철 전기되는 가능성을 보도를 했어요. 예. 로드 아일랜드, 코네티컷 이들 6개 주를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남방 수요가 많은 겨울에는 필요한 천연가스의 3분의 1을요. 수입 물량으로 채워서 모자란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가 지금 유럽 가스관 막았죠? 예. 겨울 앞두고 지금 천연가스 확보 경쟁 전 세계적으로 치열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업체가 경쟁에서 밀리면 천연가스 공급 안 되겠죠? 그러다가 큰 한파라도 겹치면 그때는 순환정전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게 바로 이번 보도의 골자입니다. 민간 전기 회사들이 한 말이라서 엄포처럼 들리기는 합니다만요. 우리는 전기 민영화 부작용으로 뭐 작은 사고에도 큰 정전 사고 겪는 미국 동부, 그동안 우리 여러 차례 봐오지 않았습니까? 예. 천연가스 부국 미국이 말씀하신 대로 가스 수입하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인데요.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곳이 텍사스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동부까지 거리가 좀 꽤 되죠. 그런데 이곳에 파이프 라인이 별로 없어요. 배로 가스를 실어놔야 하는데 미국 배싹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차라리 수입하는 바람에 이런 일을 걱정 아닙니다.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대규모 정전 사태는 뭐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올겨울 미국 동부에 사는 서민들 급등한 전기요금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 보내게 될 겁니다. 오늘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얘기 시작해서 전쟁 관련 소식만 전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뉴스룸입니다.